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제물 작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생활과학부의 노병욱 하구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번 생활과학부 노병욱입니다. 저는 의료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론적인 학업을 하려고 방송대학교에 등록을 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그 생활과학부에 보면은 그런 패션이나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의료 패션학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출석 수업을 준비하는 그런 노하우. 그래서 준비하고 과제물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런 크게 세 가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출석 수업 준비, 두 번째는 그러면 과제물을 어떻게 쓰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 세 번째로는 제출할 때도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정부터 우리 과제물 작성할 때 준비 과정, 출석 수업 준비라고 말씀 주셨어요. 과제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 중간 과제물이 있고요. 출석 수업에서의 또 과제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출석 수업에 관련된 과제물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출석 수업 과제물입니다. 출석 수업에서의 과제물. 자, 그럼 첫 번째로 준비 뭐부터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노트북을 하면서 그 서류를 작성을 하면 그냥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하고 나면은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교과목에 대한 폴더를 다시 만들고 교과목에 대한 서류를 만들었을 때 교과목에다가 맞게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컴퓨터에 폴더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그래서 과목별로 정리하는 거, 이게 가장 과제물 작성, 출석 수업에서의 과제물 작성의 가장 기본이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준비 과정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출석 수업이나 중간 과제물을 할 때 그 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지를 양식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양식을 과목별로 기본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기본 정보에는 교과목명, 학번, 나의 이름, 연락처, 과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작성을 하고요. 작성을 한 것을 교과목별로 먼저 교과목 폴더에다 저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저렇게 폴더를 만드셨군요.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1학기 중간 과제물이다 그러면 출석 수업, 뭐 영양과 건강, 패션, 소비 문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폴더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양식도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 놓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양식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양식은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 양식함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캡처를 해 놓으셨네요. 제가 신입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양식을 받고 다운로드를 받고 하는 과정이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러면은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학우님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도 계시죠. 연세가 많은 분도 계셔서 이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학교에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서 잘 찾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특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 지원의 학생 서식 다운로드에 보면 표지 및 기타 서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자, 과목별로 기본 정보를 좀 작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과목, 학번, 성명, 강의실, 연락처까지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저장해 두시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 과제물 작성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과목별로 구분해서 저장하는 건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과목별로 구분하는 것은 보통
출석 수업을 하고 나면 예. 글쓰기가 바쁘거든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글쓰기 바쁘기 때문에 이거를 출석 수업을 하기 전에 기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과목별로 해서 폴더에 미리 저장을 해 놓으면 출석 수업을 받고 나서 바로 과제물을 열어서 양식을 열어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과제물의 실제적인 그 내용 작성하기 전에 저는 기본 세팅들을 미리 해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출석 수업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예. 저 정보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출석 수업 하긴 어떻게 하십니까? 출석 수업 정보는 그 출석 수업일을 확인을 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정보에 들어가면 나의 학습 정보가 바로 뜨거든요. 예. 바로 뜨면은 거기에서 과목을 선택을 하면 과목에서 그 강의 날짜가 나옵니다. 네네. 장소와 강의실, 시간이 나옵니다. 출석 수업의 강의 일자와 시간이 나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혹시라도 선택을 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까? 출석 수업일은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선택할 수가 예. 있군요. 개인의 일정에 따라서 좀 예, 바꿀 그렇습니다. 수가 있고요. 예. 출석 수업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14일 이전인가 그 날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날짜 전에 그 변경을 해야지 그 날짜 후가 다가와서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그 세부적으로는 공지사항을 매일매일 또 한 번씩 보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뭐 출석 수업 정보가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신다 그랬는데 종종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격 대학이기 때문에 예. 교수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 실제로 예, 대면에서? 실제로 대면에 예. 볼 시간이 없고 그 컴퓨터로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흠. 공지사항을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 저희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공지사항에서 나의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 모르고 지나가고 남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 같은 경우도 자료를 또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습니까? 예, 다운로드 미리 자료 받아 놓는 그 경로를 또 다음 페이지 또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그럼 페이지에서 또 세부 정보를 설명을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거 이 화면은 이제 출석 수업 일을 그 강의실과 그다음에 내가 어느 학습관에 그 신청을 했는지 교수님이 어느 분인지까지만 나와 있고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다음에는 출석 수업 자료실이 있습니다. 아, 자료실로 네. 들어가면 이제 공지사항처럼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게시판 형태네요. 거기 게시판 형태로 딱 보이게 돼 있는데 게시판에서 예. 중요한 거는 그 나의 학습관과 교수님명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 학습관과 예, 교수님명이. 그래서 그 전국에 여러 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올리는 것이 이제 교수님별로 따로따로 올리면 이를테면 저는 이제 성남 학습관인데 예. 이제 부산 학습관을 찾아서 그 제가 공부를 하면은 다른 수가 있거든요. 자료를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공부하는 거군요. 예. 물론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예. 그래도 예. 내가 어떤 교수자한테 강의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학습 장소와 교수명을 꼭 확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예.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시고요. 화면은 이제 출석 수업 그 표지 화면입니다. 예. 표지 화면이고 곧 그 뒤에 있는 화면은 과제물 화면입니다. 예. 과제물 화면인데 출석 수업 과제물은 교수님별로 미리 공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출석 수업 시간에 공지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나는 출석 수업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미리 중간 과제물을 공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아니면 출석 수업에 딱 갔어요. 근데 가서 그 당시에 자 오늘의 과제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교수자도 있다라는 거가 예.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그 중간 과제물 안내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미리 과제물을 미리 보신 분들은 예. 저도 첫 수업 때는 미리 확인을 못했는데 예. 미리 보신 분들은 과제물을 미리 해오셔서 아, 교수님께 컨펌을 받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미리 해서 컨펌을 받거나 예. 피드백을 받거나. 예. 그럼 훨씬 더 좀 더 예. 효율적으로 학업하거나 과제물 제출이 좀 편리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자료들도 다 저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셨네요. 자료를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서 노트북이나 그 태블릿 PC를 그 갖고 가서 수업 시간에 보셔도 되고요. 예. 이거를 출력을 해도 되는데 출력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제 비용이 상당합니다. 아, 양도 많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출력해서 오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자료를 요즘은 다 디지털 세상이니까 예. 뭐 핸드폰이라던가 어떤 뭐 스마트 기기 같은 거 네. 활용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인쇄하셔도 상관은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 과제물명 확인이라 그랬어요. 강의 자료 같은 것들 계속 확인할 때 어떤 그 중간 과제물 지금 아까 처음 보여주셨던 그 뒤에 나온 화면인 것 같네요, 그죠? 예, 이거는 그 동일한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네. 과제물 내용을 보고 지금 그 지시사항이 이제 아래쪽에 이제 빠져 있는데 예. 이 지시사항을 이제 다시 보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출석 수업 강의 자료 매체 강의 수강이라는 건 또 뭐예요? 매체 강의 수강은 출석 예. 수업 그 과제물에 그 수강을 누르고 그다음에 개설 교과목 정보로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몇 강이나 제 몇 장과 몇 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몇 강을 수업을 하겠다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 그 예. 범위를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수업 시간이 좀 편리하게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 강의 유노 캠퍼스 들으시면 1강부터 15강까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번에 하는 출석 수업은 몇 강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15강 중에 과목별로 15강 중에서 보통은 3강이나 1장, 2장이 있는데 뭐 1장이나 2장이나 이 정도로 그 범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수업을 한 강은 그 기말 시험의 출제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 부분은 제외하고 또 기말 시험에 나오니까. 예, 그렇게 나중에 공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출석 수업을 하기 전에 무슨 과제물도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몇 강에서 강의를 하는지 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네. 되고 과제물 공지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화면이 이제 과제물을 공지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 일학년- 출석 수업의 과제물. 예, 그렇습니다. 예. 출석서의 과제물 1학년 1학기 지금 영양과 건강 과목인데요. 예. 그 옆에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면은 강의 계획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네네. 그 폴더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요 1학기 때 제가 했던 과목인데요. 예. 그러면 제1장과 제7장과 제13장이 출석 수업의 범위다. 그럼 이제 미리 공부를 이제 한번 하고 강의 매체를 미리 한번 듣고 가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빨리빨리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15강에 대해서 나는 뭐 전반부에 관련된 내용을 추석 수업을 하겠어가 아니라 네.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3장과 7장과 몇 장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까지 나와 있으니까 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유노 캠퍼스 다시 한번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면 훨씬 더 출석 수업 강의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 예. 그 초기에 학기 초에 출석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13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네요. 뒷부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한번 공부하고 가면 훨씬 본인이 알아듣기도 쉽고 선생님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또 유노 캠퍼스에 있는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교재 같은 것도 있고 네, 워크북도 그렇습니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러면서 또 출석 수업에 또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지 뭐 자리 잡고 이런 것들까지도 적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 수업 강의실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시간에 대부분 갑니다. 하루에 네. 이제 2시간 오전 오후에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일찍 가서 앞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 스크린이 잘 보이는 자리에서 강의를 듣고 그러면 선생님 그 교수님하고 이제 눈도 잘 마주치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질문할 때 이제 예.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고 아, 그리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멀리 있는 학생보다 가까이 있는 학생한테 이제 눈길이 많이 오시잖아요. 아, 적극적인 학습자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제가 그 출석 수업 때 그 프린트를 해갔었습니다. 예. 그때 교수님께서 이거 보시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면서 미리 좀 가서 준비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자세 이런 예,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수업 들으면서 또 메모도 하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바로바로 문의도 할 수 네,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과제물 작성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그러시죠. 과제물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과제물을 미리 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주시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예. 교수님께서 과제물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서도 문의를 하라고 하십니다. 쉬는 시간에서 물어보고 본인이 이해를 하고 나서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귀가하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고 이제 추처방에다가 이제 많이 올려옵니다. 과제가 뭐였죠?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 주셨어요. 출석 수업 준비, 과제물 쓰기, 네. 과제물 제출하기 중에 출석 수업 준비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출석 수업 준비 한번 쭉 되돌아보면 뭐 컴퓨터에 폴더 만드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과제물 양식도 확인해야 되고 과제물의 기본 형식, 작성, 과목별로 정리하는 거, 출석 수업을 내용을 정리하고 출석 수업의 세부 내용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그 과제물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까지 또 미리 또 출석 수업 장소에 일찍 도착하고 앞에 앉아서 적극적인 자세까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출석 수업 준비하는 거 충분히 누구나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과제물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